안녕하세요. 4주차 3차시 원더 시간입니다. 이번 주차에 배워볼 분량은 80페이지까지인데 거기까지 읽으시면 Part 1 August가 끝나게 되고요. Part 2부터는 Via라고 써져 있죠. Via 누나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또 전개가 되게 되는데요. 이 소설책의 가장 큰 매력은 파트별로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건이나 같은 날에 일어났던 다른 사람의 시점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이 있거든요. 어쨌든지 이번 주차까지 해서 August Part 1을 이제 모두 읽어보는 게 되는데요. 오늘의 토픽으로 써놓은 것은 이거예요. Your deeds are your monuments. 너의 행동이 곧 너의 monuments이다 인데요. monuments라고 하면 뭐냐면 이렇게 무덤이나 그런 데 앞에다 세워놓는 거 있죠. 그래서 묘비라고나 할까? 그리고 또는 기념비, 뭔가를 기리기 위해 세워놓은 건축물들도 monuments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your deeds, 너의 행동이 너의 묘비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 않게 살자라고 한번 이야기를 정해봤어요. 자, 그래머를 살짝 짚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치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기도 하셨는데요. 62쪽에 보시면 도치가 되어버린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보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요 부분입니다. 62쪽에 두 번째 줄에 땡땡 하고 나서 not once 부분이에요. Not once did any kid laugh or make noises or do anything like that. 어떠한 아이도 웃거나 make noises 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앞문장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러분 62페이지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세요. I'm not saying, 나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They were doing any of these things in a mean way, by the way. 어쨌든 그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나쁜 방식으로 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모두 웃거나 뭔가 막 소리를 만들거나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어기가 스쿨메이츠들에 대해서 적응해 가면서 아이들이 분명 놀라긴 했지만 뭔가 mean way로 되게 비열한 식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나라도 우리 학교에 그 우키가 다니면 아마 놀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not once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부정어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did any kid laugh or make 이렇게 하면서 did any kid 해서 조동사,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도치된 문장이 나와요. not once가 앞에 튀어나왔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 도치가 되지 않는 문장을 한번 바꿔봤는데 not once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들은 전혀 없었다, 한 번도 없었다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문장을 풀어보면 Any kid didn't laugh or make noises or do anything like that at all.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걸로 하면 이 not once를 도치를 없애기 위해서 뒤로 넣으면 Any kid didn't 여기다가 once laugh or make noises or do anything like that 하고 끝내면 되겠잖아요. 그런데 didn't once laugh라고 하는 것이 좀 어색한 문장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냥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뜻이니까 not at all 이라고 전혀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해서 이렇게 평서문 형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은 의미이고요.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Not once did any kid laugh or make noises or do anything like that. 같은 문장으로 any kid didn't laugh or make noises or do anything like that at all.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치문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생기면 갑자기 해석이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눈에 익혀놓으라고 한 번 더 짚어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vocabulary에서 볼 거는요. 여러분들 그 책의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
67페이지 한번 보세요. 67페이지에 보면 중간 정도의 대문자로 RSVP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게 약자이거든요. 약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the term, 이 용어 RSVP라는 용어는요 comes from the French expression, 프랑스 표현으로 불어 표현에서 왔는데 이렇게 생긴 불어 표현에서 왔고요. meaning please respond, 응답 바랍니다, 회신 바랍니다 라는 의미의 French expression에서 왔어요. 근데 언제 쓰이는 거냐면 use at the end of the written invitation, 그 종이로 이렇게 써진 초대장의 끝부분에 써지는데요. to mean that you should let the people who invite you know whether or not you're coming. 당신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너를 초대한 사람한테 꼭 알려주세요 라는 의미로 종이로 된 이렇게 손으로 써진 초대장 있죠? 그런 종이 초대장 뒤에다가 RSVP라고 마지막에 쓴다라는 뜻이에요. 회신 바랍니다. 답장 꼭 바래요. 오는지 안 오는지 알려주세요. 인데 이 French expression이 요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면 되는지 프렌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구글에다가 한번 발음을 검색해 볼게요. How to pronounce, 아까 그 글자 요건데요. 여기 나왔네요. 발음 사전. 프랑스어니까 프랑스 사람이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Répondez s'il vous plaît. Répondez s'il vous plaît. Répondez s'il vous plaît. 네, 들어보니까 Répondez s'il vous plaît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어에서는 R이라는 알파벳이 단어 앞쪽에 나오면 우리가 아는 이 발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Répondez가 아니라 Répondez s'il vous plaît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불어에서 프렌치에서 s'il vous plaît라고 하는 것은 pleas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프랑스 여행을 가셨는데 뭐 잘 모르겠다 하면 s'il vous plaît라는 말만 잘 기억해 놨다가 please라고 이렇게 말 끝에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프랑스어를 잠깐 배워봤고 어쨌든 그래서 프렌치의 이 용어에서 bundesilpla에서 갖고 와서 RSVP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도 영국 사람들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차용해서 쓰듯이 이 영미 문화권 사람들도 프렌치 익스프레션을 되게 많이 가져다 쓴단 말이죠. 그래서 간간히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 상식으로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리고요, expression을 좀 이따가 보고 sentence of the day를 먼저 하고 갑시다. sentence of the day는 요거예요. 아까 65페이지에 나왔고요. 오늘 이번 주차의 토픽이기도 한 이 precept입니다. Your deeds are your monuments. Your deeds are your monuments. 너의 행동이 너의 묘비가 된다. 그러니까 행동이 곧 묘비가 된다. 묘비명이 된다. 이런 것이죠. Your deeds are your monuments. Your deeds are your monuments. 오케이? Sentence of the day 오늘 되게 짧아서 잘 외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뭔가 긴 글을 가지고 왔죠. 여기는 이제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진 글을 좀 모아봤는데요. 우리 찬찬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책 읽은 우리 분량의 책을 잘 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영상을 멈추고 다시 읽어본 다음에 여기로 돌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ummary. Schoolmates are gradually getting used to 아기 and 아기. 여기까지만. 우리 be used to 이거 배웠었죠. be getting used to인데 be used to랑 똑같아요. 이제 익숙해진다라는 말이고요. 뒤에 어기라고 하는 명사가 왔으니까 be used to ing 동명사 쓰는 거랑 같은 방식이겠죠. 학교 친구들은 점차적으로 어기에게 익숙해졌고요. And Jack will becomes the closest friend to 아기. Jack will이라는 아이는 어기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이서 수업도 맨날 여러 과목을 같이 듣고요. 그리고 맨날 짝꿍을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었어요.
Mr. Brown suggests his preset for October. 이제 10월이 됐네요. 이 미국의 학제는 9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학교 한 달 다닌 거예요. Mr. Brown suggests his precept for October. 옥토버의 precept에 대해서 Mr. Brown이 제안을 해줬고요. And Augie writes a paragraph about what he thought about it. 그리고 어기는 하나의 paragraph를 쓰죠. 그가 이 precep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한 단락을 쓰게 됩니다. Augie writes that 어기는 써요. that 이하라고. It means people should be remembered by the things they do. 사람들은 기억되어야 한다고. 그들이 한 일들로 기억돼야 한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씁니다. 옥토버의 precept이 뭐였죠? Sentence of the day였죠. Your deeds are your monuments 라는 그 precept을 보고 사람들은 그들이 한 행동에 의해서 기억되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씁니다. As actions are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행동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and will last longer than anything else.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last longer 하기 때문에 더 길게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이 한 행동으로서 기억돼야 한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이 as는요, because랑 같은 뜻으로 쓰인 것 같네요. 뭐뭐 하기 때문에 action들은 더 중요하고 and actions will last longer 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동으로서 기억돼야 된다라고 어기가 썼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여러분들 책에서 65페이지에 그 아랫부분에 들어가 있는 단락이 어기가 쓴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for his birthday party, 어기의 생일이 10월 10일이었어요. 그래서 어기의 birthday party를 위해서 어기 invites his entire homeroom class in summer. 어기는요, 본인의 홈런 클래스 전체랑 썸머까지 초대를 하게 되죠. Even invites Julian, 심지어 줄리언까지 초대를 했어요. But Julian's mom was the only person who didn't even respond at all. 근데 줄리언의 엄마가 답장을 안 보낸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답장을 보내달라고 그 invitation card에다가 이 RSVP를 써놨는데 어기 엄마가 써서 보냈는데 엄마들한테 보낸 거죠. 근데 줄리언 엄마만 답장도 안 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었습니다. Anyhow, 어쨌든 about 7 kids enjoy Augie's birthday party very well. 어쨌든지 대략 7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어기의 생파를 아주 잘 즐겼고요. Before long, 아기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아기 picks up on the fact that 어기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죠. That nobody wants to touch him. 아무도 본인을 터치하고 싶지 않나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우연히 손이 닿으니까 애들이 흠칫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꼭 그 윈피키드 다이어리에 나오는 그 치즈 터치라는 것을 본인이 당하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치즈 터치에서 이 곰팡이 핀 치즈에 닿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마치 본인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10월이 되니까 10월 말엔 뭐가 있죠? 할로윈이 있죠? As Halloween is coming, 할로윈이 오면서 어기 wishes that, 어기는 바래요. that 이하라고. Every day could be Halloween so that kids could get to know each other. 매일매일이 할로윈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While wearing mask. 마스크를 쓰면서 서로를 알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기 전에? Before they have to show their real faces. 그들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기 전에 마스크를 쓰면서 서로 친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기 prepares Boba Fett costume for Halloween. 어기는 보바 팻 코스튬을 할로윈 때 준비를 하는데요. 보바 팻은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이거든요. But on Halloween morning, 근데 할로윈 아침에, 당일 아침에 he suddenly tried the bleeding scream costume. 그는 갑자기 입어버려요. bleeding scream costume을 입어요. 그 피 흘리는 스크림
옷을 입어버리게 됩니다. 작년에 입었던 건데 원래 입기로 했던 보바 팻을 갑자기 안 입고 싶어져가지고 Bleeding Scream을 입고 학교에 가게 되죠. 아기 feels awesome walking down a hallway at school. 아기는 학교의 복도를 걸어 다닐 때 기분이 아주 짜릿해요. 너무 좋았어요. 기분 째졌어요. But he hears Julian is talking about it behind his back. 근데 아기는 줄리안이 아기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걸 듣게 되죠. And even Jack is stabbing him in the back. 그리고 심지어 잭이 그의 이 뒷담화를 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By saying that 뭐라고 말하냐면요. Mr. Tushman asked him to hang out with 아기. 투시만 교장 선생님이 어기랑 같이 놀라고 이야기를 했고 and now 아기 follows him everywhere. 그리고 이제는 어기가 잭을 어디든지 따라다녀서 귀찮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stabbing him in the back 하게 됩니다. 이렇게 stabbing him in the back이라는 말은 뒤에서 칼을 꼽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뒤통수를 친다, 즉 뒷담화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뒷담화를 하는 모습을 어기가 보게 되죠. 어기가 보바 팻을 입고 오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Bleeding Scream을 입고 와서 줄리안이고 잭이고 어기가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기를 앞에 두고 어기에 대해서 험담을 하게 되는 걸 어기가 듣습니다. 엄청난 이 마상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아기 walks out of class. 아기는 교실 밖을 나왔죠. And begins crying inside his mask. 그리고 마스크 속에서 엉엉엉엉 울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아파버리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데리러 와서 coming back home 집에 와가지고요. 아기 refuses to go trick or treating. 아기는 그렇게 좋아하던 trick or treating도 안 간다고 거부를 하고요. And think he won't go back to school at all. 그리고 학교 절대 다시는 안 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었어요. 가장 좋아했던 할로윈 날이었는데 학교에 가서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고 와서 이 부분을 읽는 내내 선생님 막 분노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고 너무 짠하고 이랬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빼놓고 넘어갔던 요 expression 부분을 잠깐 볼게요. 오늘 알려드릴 이 expressions들은요. 여러분들께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거는 뭐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전부 다 호박씨 까다라는 뜻인데요. Talking about someone behind someone's back. 이렇게 해서 누군가의 등 뒤에서 누군가에 대해 말하다, 즉 뒷담화하다예요. 뒷담화도 뒤에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alking about someone behind someone's back. 이어서 예를 들어서 he is talking about me behind my back 이라고 하면 그는 나의 뒷담화를 하고 있어 라고 쓰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Julian is talking about him behind his back 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었죠. 줄리언이 어기의 뒷담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뒷담화하다라는 표현은요. saying bad things about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 대해서 bad things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좀 더 직관적인 표현입니다. 나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she is saying bad things about other people. 이렇게 그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되게 나쁜 말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 뒷담화해 라는 말이고요. complaining about someone이라고 하는 거는 complain은 불평하다죠. 다른 사람의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좀 강렬한 표현이에요. 우리 배신자라고 하잖아요. 배신자라는 표현을 우리말로는 뭐 뒤통수 친다라고도 하고요. 배신 때리다라고도 하고요. 이런 등등의 표현을 쓰는데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배신을 하는 거, 뒤통수 치는 라는 말이 to stab someone in the back. 뒤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찌르다라는 뜻이거든요. stab은 칼로 찌르는 뭐 그냥 찌르는 거예요. 아무튼 등을 찌른다라는 말이어서 뒤통수 때린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그래서 제가 여기 Jack에 대한 표현으로 써놨는데 Jack is stabbing in the back 이라고 해서 잭이 뒤통수를 쳐버리고 말았어요. 잭이 뒷담화를 하고 있었어요 라고 써놨고요.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배신자를 backstabber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잭이
어기의 뒷담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기 입장에서는 Jack is a backstabber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완전 배신자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뒷담화는 진짜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살다 보면 뒷담화를 할 일이나 뒷담화를 듣는 일이 생길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뒷담화에 가담하는 순간 언젠가 나도 그런 뒷담화에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뒷담화는 정말 안 됩니다. 웬만하면 뭐 쌓인 거 있으면 이제 면대면으로 푸시고요. 대화로 푸시고요. 남들 앞에서 누군가의 안 좋은 점들, bad things에 대해서 진짜로 뒤에서 말한다는 것은 본인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 표현은 알아만 놓고요. 써먹지는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퀴즈 가볼게요. 퀴즈 65페이지에 보시면요. 이 아랫부분 아까 어기가 써놨던 패러그래프예요. Slowly read and think about a paragraph 어기 wrote. 어기가 써놨던 패러그래프에 대해서 천천히 읽고 생각해 보세요입니다. 천천히 지금부터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차시에서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읽어줄 테니까 넘기지 말고 천천히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뭔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This precept means that we should be remembered for the things we do. The things we do are the most important things of all. They are more important than what we say or what we look like. The things we do outlast our mortality. The things we do are like monuments that people build to honor heroes after they've died. They are like the pyramids that the Egyptians built to honor the pharaohs. Only instead of being made out of stone, they are made out of the memories people have of you. That's why your deeds are like your monument, built with memories instead of with stone. 찬찬히 읽어보셨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question입니다. 66, 67페이지에 있어요. 그 소제목 apples라는 부분인데 Why do you think Augie invites Julian to his birthday party? 왜 어기가 줄리언을 birthday party에 초대했을까요? 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한데요. 유의해서 생각해야 될 점은 Mr. Brown의 Precept of October를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답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r. Brown's Precept of October은 오늘의 Sentence of the Day였죠. Your deeds are your monuments였는데 그 precept을 생각하면서 어기는 왜 줄리언을 birthday party에 초대했을까요?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질문은 67페이지에서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중간 부분에 RSVP 있는 그 줄에 있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I guess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mean 어떤 뜻을 말하고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의 66, 67페이지의 소제목이 apples예요. 그게 엄마가 하는 요 말 때문에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일지 생각해가지고 답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 내일 다음 차시에서 또 만나요. 안녕.